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출구조사하고 이제 좀 차이가 좀 보이는 영역들이 좀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보통 이제 사전투표가 대체로 민주당에게 유리한데 그게 언제 공개되느냐 이거랑 또 읍명동별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 같은데요. 그 중에 보면은 그래도 결국은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수렴하는 경우들도 나타나지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경기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하고 이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 오차 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좀 해석해야 될까 네 분의 의견을 먼저 한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 의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공포스러운 상황은 현재는 아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이제 100석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의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밀리지 않고 있고 네. 그 강원도에서 4년 전에 비해서보다도 득세를 하고 있고 충청도는 지금 거의 시속 게임을 들쑥날쑥으로 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4년 전보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숫자가 국민의힘의 1위 지역이 96인데 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하면 110석을 훌쩍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이제 개표가 60%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던 사전투표도 지역구별마다 상당 부분 지금 다 개표가 되고 있고. 예, 예. 자, 이제 사전투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걸 감안을 할 때 출구조사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100석 넘는 예.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십니다. 그 4년 전 총선 때도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났죠. 그때는 민주당이 범위의 위쪽으로 벗어났고, 그렇죠. 예. 당시 미래통합당이 범위 아래쪽으로 이제 몇 개 정도 벗어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사전투표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보정이라든가 이런 점에 어려움이 있었죠, 물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방송 3사가 제시한 그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런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이제 동네 구성을 알고 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승인해서 올라오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예컨대 김해을 같으면 진영읍이 얼마나 개표가 됐냐 이런 거요. 예. 뭐 춘천 같으면 퇴계동이 얼마나 개표가 됐냐 이렇게 그 울산 울주군 같으면 반송 쪽이 얼마나 개표됐냐 이제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상적으로 이렇게 그 접전처럼 보이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얼마나 더 줄어들지는 구체적 개표상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여기서 이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개표 결과는 출구조사 결과에 가까이 가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네. 예. 뭐 당연히 판단하기 이른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막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이 나올 텐데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출구조사가 어디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사전 투표의 개표 정도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접전지들이 남아있고 이 접전지들에서 사전투표 개표 결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막판까지도 추격할 수 있거나 뒤집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격전지들 중심, 특히 수도권에서 뭐 동작을이라던가 용산이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끝까지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박성민 최고 말씀하시는 동안 2개 내려갔어요. 국민의힘. 예, 실제로 이제 아마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어떠십니까, 윤석 대변인? 저희가 뭐 내려간 것만 말씀하시는데 올라갔은 적도 있어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출구조사는 통계적 예측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한 자리 숫자, 그냥 딱 한 숫자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범위를 주는 이유가 그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죠. 안전장치를 걸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김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가 정말 그 비극적인 결과로 생각하는 100석 이하 개헌선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쁜 결과를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정도 보면 한 60% 정도 개표됐는데 지역구에서 90개 넘게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아무리 적게 잡아야 뭐 15석, 16석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1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의석수가 114개입니다. 예. 보궐선거, 합당 이런 걸 통해서 114개인데 대충 그 정도 수준에 육박하거나 뭐 비슷한 숫자 정도. 그래서 21대 국회 운영과 거의 비슷한 22대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